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허리케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입니다. 김한주 지사와 김성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전가하는 데는 의례, 덕, 재, 요를 거론하는 데 덕을 헤아려 책임을 맡기고 재능을 헤아려 반직을 두고 공로를 따져 품계를 물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과 재능과 공로는 다 자기 한 몸에 지닌 것을 지적한 것이고 사람에게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지적한 말이 없으니 이는 착오되기 쉽고 또 밝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가를 위한 측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을 대상으로 하건 개인을 대상으로 하건 평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평가 보상 시스템은 21세기 한국 현실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자원 관리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법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하고 성과 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조하는 현재 전략도정이 과연 대상과 처방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견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주문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결과 김한주 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전국 평균 47.1%에 못 미치는 35.7%로 전국 1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번 평가는 연차별 목표 달성, 공약 이행 완료 등 5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사의 완료 공약은 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5개 등 11개, 정상 추진 공약은 44개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약 이행이 부진한 사업을 보면 군산공항국제선 취항 및 확장과 전주, 김천,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해당되고 만경, 동진강 살리기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의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7개 전국 대선 공약 사업이 줄줄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상황과 전국 대선 공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 평가 결과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에 대해 전라북도는 평가 지표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도가 난이도 차이가 심하고 단체장 임기 내 완료 가능한 공약 기준과 분류 방식이 다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결과에 공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라북도 측에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면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의 논리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접목시켜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년 전라북도는 출연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관한 경영평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16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조례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정이 시도될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영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변질되어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수련기관 경영평가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6개 기관의 설립 취지와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경영평가에 비하면 15개 광역단체장 공약평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평가라고 본의회는 판단합니다. SOC 건설 사업을 하는 전국개발공사, 자동차 개발 기반을 연구하는 자동차 기술원, 아이들 대외 연수를 보내는 인재육성재단 등 이들 기관은 역할이 달라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이하게 다릅니다. 대체 어떤 평가 방법으로 이들 기관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 기관들 중 몇몇은 법률에 의해 중앙에서 시도별 기반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둘째, 일률적인 평가가 불가능한데 억지로 맞추다 보니 평가 과정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다 보니 특정 도구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평가 지표 중 고객 만족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아 회의 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이 주 고객이 되는 인재육성재단과 자문을 해주는 교수들이 주 고객인 전북발전연구원의 만족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과 제공해주는 집단이 조사에 같이 뒤섞여 있는 결과를 20%나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평가의 잣대가 이연령이라는 것입니다. 기관장 평가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임명된 생물산업진흥원장은 기관장 평가를 받았고 2012년 12월에 임명된 개발공사 사장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부임되고 난 후 그 기관은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항목의 신뢰성과 평가 취지의 적절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더욱 우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실효적인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관 운영기준감이 인센티브와 페널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한 해 동안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을 말합니다. 예산심사에서도 일반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 기관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책임 경영하에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경영평가라는 수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출연기관은 조직, 인사, 보수규정 제정 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한다는 것은 좋지만 협의가 안 되면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부서 실국장의 설명을 득한 후에 이사의 안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출연기관의 자율성 침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감독권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아울러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정 개정 시 출연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는 실효성이 없는 페이퍼 행정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평가위원들조차도 평가의 목적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는 성과 창출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공공관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출연기관의 병영 성과평가는 실시하되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하는 형식을 벗어나서 컨설팅 평가, 자체 평가, 정선 평가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합니다. 자유를 부여하되 스스로 부족 부분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를 끊임없이 주도해온 지사께서 지향해야 할 이슈라고 본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해안 일대 수산자원을 남입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자원 남입형 고질적 불법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해상임에도 타 지역 어선들이 들어와 구역을 위반해 부어가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최근 어업질서 회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현황을 보면 총 4틀린 지도선은 타 지역에 비해 톤수도 적고 건조된 지도 20년이 넘는 지도선이 있어 노후화가 너무 심해 재빠른 불법선을 단속할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본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장크기나 재정력이 비슷한 충남과 단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어업지도선의 노후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어선은 날고 있는데 단속할 어업지도선은 기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단속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해상의 수산자원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라북도가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보강해야 하는데 어업지도선을 보강할 계획과 아울러 불법 어업을 근절시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기를 9개월만 남긴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53개 공약 중 41%인 22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이 어렵거나 백일인 공약은 9개로 전체의 17%에 달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하고 있는 공약도 현재 이행률 80% 이하인 사업은 22개 중 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국교육발전기금과 도내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나 교원 능력개발평가, 대학 입학 교육균형 선발제 도입은 폐기되었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 자치제 도입, 교육청의 자치휘 모임 공간 활용, 부상 현장 체험학습 확대, 학생 인권 교육원 설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공약들은 관련 법령이나 교육 여건의 변화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해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목표 달성과 공약 이행 완료 등 5개로 나눠 세부 지표로 평가한 결과 전북은 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을 받아 하이그룹에 속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도 교육감이 직접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웹소통 외에는 어떤 것도 A그룹에 들지 못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임기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공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교육적이며 성숙해야 할 전라북도 교육체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으로 민선 교육과목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동인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중에 교육감께서는 공약 미이해한 사업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일선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게 겪겠습니다. 이런 과정보다는 공약 선정과 이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면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 동지들과 웹상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웹을 벗어나 오프라인 소통, 공식 라인 소통에 소홀했던 것이 공약사업 이행 저조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성면은 배우 섬유화가 뜨는 성면폐, 폐암, 궁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1970년대부터 성면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건축물에서 성면 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발견되고 있으며 학업 현장인 학교에서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시설에 대한 성면 지도를 작성해 성면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113개 교에서 성면 건축물을 발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들 학교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국공립학교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국가발전 기여도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사립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경우 1% 내외,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우에도 중학교 24%, 고등학교 52%가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 세금인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이 공개 전형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채용 과정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학교 법인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44개 법인에서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5명까지 총 89명이 이사장과 혈액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법인당 평균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사,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용해 학교 법인을 가족형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원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적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